예, 서산태안의 저 성일종 의원입니다.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재단이 마냥 비리 덩어리이고 아주 문제가 있고 이런 재단을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언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재단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공유제이고 국가 소유입니다. 운영은 할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재단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다 이것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그 목적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 여기에 정관을 보면 이 정해져 있는 정확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업이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도 100으로 놓고 보면 사업 목적 사업의 70이나 80%를 쓰고 나머지 한 20, 30%를 인건비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 아니면 사회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문화와 체육에 대해서 쓴다고 했으면 그 목적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에 정확하게 맞게 이 돈이 지출되고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으면 또한 안 된다는 사실이고 주무관청이 이 사업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감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감사 받아가지고 이걸 국고에 귀속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출연하고 이렇습니다. 전 당당하게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출연도 해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고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길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거를 비리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툴은 재단법인의 방식이 맞습니다. 숫자는 안 확인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재단법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 돈이 쓰여지고 국가의 문화나 체육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더 우리가 증진해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비리가 나와 있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하고 엄벌해야 되고 여기 횡령했으면 말 안 해도 주무관청이 그분들 굉장히 혹독하게 다룹니다. 제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지 국민들한테 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립 배경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혹으로만 자꾸 이거를 증폭시키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양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에서도 우리 안수정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돈 받거나 뭐 이런 게 없고 하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전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죄졌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지나친 이게 어떤 의혹도 별로 의혹도 없고 또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데 기업들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몰아가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꾸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표는 찬성 의견이었으나 대다수 의견에 따랐다라고 야당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회의에 보면 송민순
또 우리 문재인 송민순 장관 찬성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찬성했다고 우리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어요. 또 김장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으로 찬성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 3대3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걸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대3입니다. 다수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참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3대3이 어떻게 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16일 날 유연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 18일 날 기권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16일 날 대통령 주재하에 결정한 것을 18일 날 다시 참모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합니까? 실장님,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그 이후에 실장이 주재해가지고 다시 회의 진행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런 사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18일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일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국민한테 이해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국사에 대해 결정이 나면 국민들한테 저는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북한한테 먼저 알려줍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대통령 누가 정부를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안보상의 이 문제가 나오면 국민들한테 먼저 릴리스하고 의견을 구해야지 이거를 어찌 북한에 먼저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저는 이런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20일 통보를 했다면 서별관회의 참석자 이재명, 백동천, 김만복 등에게 동아일보가 통보해봤습니다. 기쁜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통보를 지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누가 메신저가 됐는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이거? 제가 조준 기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당울의 김병욱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가장 밀접하고 가깝고 청와대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보직이시죠?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워낙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청와대 비서실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자, 답변서를 한번 보시죠. 다음 안 나오, 예.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 부르며 40년간 고락을 함께하는 절친한 사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보냈는데 답변이 너무 웃깁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준 답변이십니다. 직접 답변하신 거 맞죠? 맞죠? 대통령께 요거는 저 서면으로 아마 답변 예, 서면 중에 서면이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기 답변하신 거 맞죠? 근데 서면으로 답변할 때 예. 대체로 그 저한테까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아니,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보냈죠. 지금 핑계 대지 마시고요. 실장님, 대통령께 여쭤보고 답변서 썼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요거는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언론이 다 알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어떻게 보냅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청와대의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인데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청와대의 모습인 거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이런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런 것을 전부 이 답변을 보낼 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전 국민이 관심 갖는 게 최순실 씨 아니에요. 글쎄,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같은 문맥도 아는 사이인가 한과 아주 철친한 사이인가 하고는 다릅니다. 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쓰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절친한 사이다 하는 건 절친하지는 않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청소년 시절부터 일생 살면서 어찌 아는 사람이 지금 시장님 없고 변명을 가까운 들으면 전 사람이 국민이 없겠습니까? 실수할 겁니다. 청와대가 국민한테 겸손해야 됩니다. 왜 사실인 걸 자꾸 부인을 하세요? 아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인 거고요.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40년간 지키고 저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순실 씨의 남편 다 관계돼,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따님 다 관계돼 있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 건 그 이상의 관계가 분명하죠. 어디 있습니까? 예, 아는 사이는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난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저는 실장님 답변을 보면서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어떤 질의서를 보냈냐면 제가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입니다. 이거는 넘어가시죠. 예. 체육관광인데 저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K-스피릿이라는 K-스포츠 재단에서 지금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그 재단이 제대로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왜 비판을 하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K스포츠 재단에서 K스피릿이라는 태권도 수행단을 만들어서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동안에는 국기원이 주로 그 일을 했는데 느닷없이 K스포츠 재단이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태권도 시범단 K스피릿이 올해 다음 넘어갑시죠. 5월요. 5월 13일 날 창단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데 그 이전인 5월 2일 날 벌써 이란에 같이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의아하고 정식 창단도 안 돼 있는 태권도 단체를 어찌 일국의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같이 가게 하느냐. 그것도 의아해서 문체부에다 질의를 했더니만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 한번 보시죠. 그 앞인가요? 예. 향후 순방 문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공연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연팀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더 준비를 잘하나 싶어서 다시 대통령 비실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죠. 2016년 이란 대통령 순방 시 K스포츠 태권도단의 순방 행사 참여에 따른 최초의 순방 관련 미팅이나 신분 조회를 한 날짜와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시장님 답변이 뭐냐면은 신분 조회는 해당 부처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 순방길에 수행하는 태권도 시범단이라면 다 고단자들이고 무술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해외를 가면 주변 사람에 대한 신분 조회라든지 인적 조회는 철저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장님 주관하에 경호실에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K스포츠 재단에서 만든 K스피릿이라는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신분 조회는 청와대에서 하지 않고 관계부처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게 청와대 맞습니까? 해명해 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요 구체적인 사안을 내가 직접 다루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할 때는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뭐 특별히 이제 뭐 경제 같으면 경제단체 1대1로 다 순방한다든지 고단자들이고 무술을 할 줄 아는 태권도 시범단이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신분 조회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청와대 직접 챙겨서 그 사람들을 대통령 순방길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니까 청와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문체부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전부 아마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순방길에 수행하는 사람들 인적 조회나 신분 조회 청와대에서 안 합니까?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해야죠. 그러면 태권도 시범 잠깐만요. 잠깐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 부분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좀 양해 구합니다. 직접적인 수행단은 청와대가 조회를 하는 행사에 참석한 공연단이기 때문에 어제 과거의 관례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청와대가 직접 조회를 하고
행사에 간접적으로 참석하는 공연단 같은 것은 소관 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국기원에서 보충 질의 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기원이 계속 해왔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새로운 단체가 새로 사람을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박 대통령을 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청와대에서 면밀히 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충 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시간이 좀 경과했으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여당 측에도 그렇고 야당 측에도 그렇고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사실관계 제가 근무할 때의 좀 사실관계 입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 그 전용 비행기에 같이 타서 동승해서 이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분조회를 청와대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단이라든지 뭐 대규모 다른 수행단들은 별도의 그 부처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병국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디 경호실 이게 맞죠? 예. 지금 이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원칙이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좀 그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좀 하겠습니다. 과거 25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감장에 출석한 것은 단 2번입니다. 2번인데 2003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한 번 했었고요. 2006년에 전해철 민정수석이 한 번 했었습니다. 2003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때 출석한 것은 정치자금 수수로 내사를 받고 있으면서 출국 금지되었던 최도술 비서관이 공항에서 민정수석실에 전화한 뒤에 단 30분 만에 출국 금지가 해제돼서 출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책임은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들이 뭐 나중에 다시 재신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민정수석 발언의 적적성 논란으로 되게 되었는데 이 당시는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내정된 전효숙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새로이 소장으로 임명하라. 이 관련해서 전효숙 재판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법 조문을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수사 중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의 인권도 굉장히 존중하고 본인들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권위원회에서의 여야가 의원님들의 아주 진지한 그런 고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재단이 설립이 된 것, 그 설립을 주도한 것은 어디입니까? 전경련에서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그 설립에 관여를 하고 모금 과정에서 개입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계속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모금에 개입을 했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걸 밝히는 것이 아마 수사에도 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는 좀 확실한 증거를 좀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단의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앉혀라 마라 한 경우가 있나요? 청와대에서 인사는 그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공직이나 공직에 준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재단까지 관여하는 바는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경련이 기업들이 한류 문화 때문에 그 외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고 그 한류 덕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왜 야당과 일부 언론에 타겟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점이 이제 정부도 그렇고 그분들과 억울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문화 쪽이나 또 한류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기업도 해외 진출할 수 있고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국가 경쟁력과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런 좋은 의도로 한 것들이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서 돈 세탁이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아직은 모르겠고 그게 뭐 이번에 수사로 밝혀지겠죠. 나쁜 일이 만약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서 이것들이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다음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셨나요? 직접 보진 못하고 대체로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입니다. 혹시 지금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한다라고 그런 일을 할 때 북한에 물어봅니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일에 물어본다? 그 성립이 안 되는 일이죠.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네. 상식을 벗어난 일이 송민순 전 장관에 의해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청와대를 책임지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고 국가 안보에 충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추가 질문 바랍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잠깐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신원조회 같은 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접 청와대 팀은 바로 청와대에서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이 공연단이라든지 체육단체 이런 것은 경찰청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거 죄송스럽습니다. 예, 서산태안의 성일종 의원입니다.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재단이 마냥 비리 덩어리이고 아주 문제가 있고 이런 재단을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언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재단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공유제이고 국가 소유입니다.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재단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다 이것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그 목적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정관을 보면 이 정해져 있는 정확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업이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도 100으로 놓고 보면 사업 목적 사업의 70이나 80%를 쓰고 나머지 한 20, 30%를 인건비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이게 어떤 의혹도 별로 의혹도 없고 또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데 기업들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몰아가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꾸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표는 찬성 의견이었으나 대다수 의견에 따랐다라고 야당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회의에 보면 송민순 또 우리 송민순 장관 찬성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찬성했다고 우리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어요. 또 김장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으로 찬성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 3대3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걸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대3입니다. 다수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참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3대3이 어떻게 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16일 날 유연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 18일 날 기권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기업들 아니면 사회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문화와 체육에 대해서 쓴다고 했으면 그 목적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에 정확하게 맞게 이 돈이 지출되고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으면 또한 안 된다는 사실이고 주무관청이 이 사업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감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감사 받아가지고 이걸 국고에 귀속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출연하고 이렇습니다. 전 당당하게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출연도 해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고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길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거를 비리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툴은 재단법인의 방식이 맞습니다. 숫자는 안 확인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재단법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 돈이 쓰여지고 국가의 문화나 체육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더 우리가 증진해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비리가 나와 있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하고 엄벌해야 되고 여기 횡령했으면 말 안 해도 주무관청이 그분들 굉장히 혹독하게 다룹니다. 제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지 국민들한테 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립 배경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혹으로만 자꾸 이거를 증폭시키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양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에서도 우리 안수정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돈 받거나 뭐 이런 게 없고 하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전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죄졌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지난 16일 날 대통령 주재하에 결정한 것을 18일 날 다시 참모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합니까? 실장님,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그 이후에 실장이 주재해가지고 다시 회의 진행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런 사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18일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일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국민한테 이해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국사에 대해 결정이 나면
국민들한테 저는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북한한테 먼저 알려줍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대통령 누가 정부를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안보상의 이 문제가 나오면 국민들한테 먼저 릴리스하고 의견을 구해야지 이거를 어찌 북한에 먼저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저는 이런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20일 통보를 했다면 서별관회의 참석자 이재명, 백동천, 김만복 등에게 동아일보가 통보해봤습니다. 기쁜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통보를 지시했는지 어떤 방법